롤 스피드 3의 1. 자 레디 액션. 같이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된 무명 배우가 있는데 어느 날 영화를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무슨 코미디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좀 됐죠. 장비팀. 여보세요? 이나나 그 스탠딩 코미디 한다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좀 찍어봐도 되냐? 아니 그 약간 그냥 다큐로. 내가 볼 땐 넌 안 웃기거든. 근데 안 웃긴 사람이 코미디를 하니까 나는 그게 코미디 같은 거야. 둘, 셋. 할로우, 할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번? 네. 네, 6번. 바로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빠졌다는 거죠. 이번 봄에는 좀 고추를 빨고 싶다. 뭐 그런 희망 엄마 알았지? 끝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시작. 해피엔을 끝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피엔을 끝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까먹었어. 지금 진짜 까먹었어. 잠깐만. 그리고 수민 씨 5분 30초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그리고 재규 씨가 4분 50초, 정윤 씨가 5분 10초, 이난 씨가 3분 30초. 그래서 뭐 조금 더 살짝 더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코미디 이렇게 보러 오셨는데 스탠드업 코미디 혹시 조금 다들 아시나요? 간단하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나와 있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코미디로 재밌게 여러분들께 풀어내는 게 그런 게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남성분들은 이 잠재적 가해자가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 잠재적 가해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코미디에 꽃은 작아요. 막 사람들이 막 저만 쳐다봐요. 왜 쳐다보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만. 저 사실 장애인이에요. 몰라요. 웃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웃겨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자극적인 말만 내뱉는 정도?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여 명의 또 다른 이난이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했죠. 어떻게 맨 처음에 저랑 영준이랑 둘이 완전히 무슨 대학교 동아리 마냥 시작했던, 대학교 동아리보다 더 없어 보였죠. 왜냐면 그냥 단둘이 시작했으니까. 코미디언이긴 했지만 지망생 생활을 거기서 같이 했었어요. SBS에 있는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저는 개콘에서 새 코너 통화가 계속 안 돼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영주 형이 나 일단 놀다 올게 좀. 나 너무 미치겠어. 그래서 너 두고서 가서 일본에 갔는데 막 놀다가 일본의 숙소에서 마지막 날 밤인가? 유튜브를 딱 봤는데 그 유병지의 블랙 코미디 영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크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알이 꽉 찬 웃음이 나오지? 재영이한테 그냥 친하니까 원래 보냈어요. 그 링크로. 이거 봐봐. 너도 집에서 놀고 있지? 이러면서 그냥 봐봐. 하고 싶었는데, 마침 나도 언젠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혼자 있었으니까 계속 저는 일단 유튜브를 주로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주로 찾아봤고 그 동영상 안에 스탠드업 코미디 말고 얘네들은 어떻게 이 문화를 즐기는지, 스탠드업 코미디가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렇게 딱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여기는 이렇게 즐기는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자. 그럼 둘이서 한 달 동안 거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녹음기 틀어놓고서 쓸데없는 말 계속하면서 이거 웃긴가? 저런 거 웃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홍대, 합정, 그 연남 이쪽 근처로 해가지고 막 카페까지 막 다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두 번째 집인가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냥 여기 뭐 들어가 볼까? 그래서 쑥 들어갔는데 거기 맞았던 거예요. 잘 맞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한 군데 더 가볼까? 그랬더니 재영이가 형 나이트에서 이런 말 있잖아. 첫 부킹에 만족해라. 두 분이서 그러니까 세 번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와가지고 있으니까 오픈할 즈음에 오셔서 공연할 때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왔어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와가지고 잠깐 그냥 갔고. 민수는 원래 이제 용주 형이랑 SBS 동기인데 한성대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자기 혼자 공연을 한다라는 얘기를 용주 형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한 9월쯤에 용중을 만났었는데 제가 8월에 그때 유병재 공연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있는데 그거 진짜 매력적이다. 민수가 그래서 첫 번째 11월 30일 저희 공연 때 와가지고 호스트를 봐줬고 저희는 12월에 그 공연장에 가서 민수가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민수를 저희 팀에 넣고 싶었어요. 애초에 용중이 그 말을 했을 때부터. 근데 저는 그때 재영이 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공연을 할 때 같이 새로 만났죠.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합쳐서 이 판을 좀 크게 넓혀보자. 한번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정말 그때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3명으로 2명으로 안 되겠구나. 적어도 4명은 있어야겠다라고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까지 구했고 1명이 더 필요했어요. 소리 되게 잘 내는데 음향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되게 친절하게 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스탠드업 볼모지에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박철현밖에 안 나왔어요.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와 뭐지? 스탠드업 코미디쇼 아웃사이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공연자 박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뭐 유병재님보다 더 빨리 했으니까. 아웃사이더 공연 잘 봤습니다. 그 클립 혹시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자로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신길의 그린김밥 세상에서 1월 1일 날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처음 만난? 철현 씨가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좀 약간 이제 거의 완전체가 됐다고 해야 되나? 제가 1월 4일 날 공연을 호스트를 보고 형들이 공연을 했어요. 그때 그 공연에 이제 정 팀장님이랑 다 오시고 같이 봤는데 근데 되게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페스티벌 형식으로 벌이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병재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병재가 실컷 떠들고 나서 이제 Q&A 시간이 있었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손을 들었어요. 26살 박철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박철현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 꿈도 유병재님처럼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사실 저는 공대를 다녔고 제 나름대로 그 꿈을 위해서 제 쇼를 직접 기획해서 이제 공연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배울 사람도 없고 어떤 교육이나 체계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유병재님처럼 훌륭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저 훌륭한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아니고 스탠드업 코미디 아직 많이 해보지도 못했어요. 계속 요새 공연을 준비 중이긴 한데 조언을 지금 당장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경험치가 많이 쌓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연락처 이렇게 같이 되시면 같이 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같이 만들어. 박철현 씨. 저도 되게 외로웠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고 좀 이뤄나가고 싶은 방향성은 갖고 있는데 동료가 된다면 나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죠. 색깔도 너무 다르고 너무 넷이 만난 게 너무 행운인 것 같다. 혼자 이걸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가 1월 초에 검색을 했는데 여기서 공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탠바이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재규 형이랑 이난이 형이랑 저랑 동훈이 형 이렇게 넷이서
대한민국 최초의 스탠드업 코미디 오픈마이크 무대를 올라갔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TV에서 사라진 코미디가 공연장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이렇게 들어온 준비. 홍대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이건 열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여니까 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는 힘이에요. 워낙 묵혀놨던 꿈인데 이게 제가 실제로 그걸 한번 하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해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의욕이 좀 더 생긴다 해야 되나? 경쟁심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뭔가 하고 있다는 이 느낌 자체가 뭔가 만들고 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20대가 되게 어두웠는데 저는 이제 진짜 뭐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에 그 눈썹도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웃기려고. 그래서 저 친구는 진짜 보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벚꽃이 필 무렵 제가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첫인상이 되게 강렬했거든요. 자기는 원래 책을 쓰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으로 훌쩍 가가지고. Hi guys, my name is JY and I'm from South Korea. Thank you, because we don't have stand-up comedy back home. No comedy clubs. And so, thank you, that's my card. 스탠드업 코미디 책이니까 북 콘서트보다 스탠드업 코미디 쇼가 낫잖아요. 최정현 누나가 책의 저자고 이 공연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최정윤이고요.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언에 도전하고 있고 낮에는 번역가 겸 성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층에 그 화장품 카운터에서 피부 나이를 재주는 거예요. 피부 나이 진단을 한번 받아봤더니 16살. 남자친구한테 이제는 얼굴에 싸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 얼굴에 싸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기 때문에 싸면 안 된다고. 특히 이제 여성의 자위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남자의 자위는 그냥 이 동작만 해도 세계 어디를 가도 아 자위를 얘기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여자의 자위는 손동작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숨겨져 있고 약간 부끄러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 그냥 나는 단순히 웃기고 재밌는 게 좋은 인간이고 그런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 이런 코미디언도 있잖아요. 저는 좀 아젠다가 있거든요. 그런 성적인 터부들을 조금씩 깨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던지고 싶은 그런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성인용품을 팔게 된 사연은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30이 되면서 인생을 돌아봤는데 사실 몇 년 동안 기자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진짜 인생에 특별히 목표가 없고 그냥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괜찮은 지점에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진짜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뭐를 좋아하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좋아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섹스를 좋아하더라고요. 등장만 팡 하고 한지 사실 3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요, 전혀 안 잡혔고 저 사실 지금 무대에서 하는 코미디가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미친 소리 하는 그런 수준이지 거기에 무슨 뭐 깨달음도 없고 관점의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무대가 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불편한 상황에 저를 밀어 넣으려고 올라가는 거지 내가 지금 되게 좋은 코미디를 가지고 왔다 보여주마 이런 자신감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탠드업은 쪽팔리고 힘들어요. 진짜 발가벗겨진 기분인데 저는 솔직히 코미디언 일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기하잖아요. 그럼 뭐, 뭐 코미디언이시면 뭐 웃겨보세요. 막 이런 얘기 할까봐. 불러볼게요. 이렇게 4개로 저는 이제 인양이랑 숫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좀 유니세프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뒤에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서 신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덤벨을 들면서 이거 내가 키운 덤벨인데 우리는 앞으로 10분 더 가사할 예정이다. 아니죠. 도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도전을 안 하십니까? 좌절하십시오. 넘어지십시오.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이 개그 콘서트에서는 저 친구 참 컴퓨터 잘해. 돈 줄 테니까 눈썹 한번 밀어봐요. My precious. 코미디 쇼는 특강이 아니에요. 패션, 게리 뷰티, 미친 새끼야 이거 개새끼. 오빠으로 그럼 끝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I speak English. 아니 그 구멍은 좀 그러니까 스웨터가 있는 거야. 뒤에 남자들은 야 이 새끼야 닥쳐. 이러면서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건 뭐 저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씬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은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더 짜야 되고 관객들도 아직도 되게 생소한 장르라서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끔가다 이제 테라피는 그러니까 뭐 정신과에 가서 이제 치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가끔가다 조크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는 때도 있거든요. 뭐 물론 반응이 안 좋을 때가 많지만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책을 쓰긴 했지만 그건 덕후라서 쓴 거고 제가 코미디를 잘해서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34년을 관객으로 평생 살았어요. 네, 할 말이 있어서 스탠드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좋은 코미디를 하려면 제가 존경하는 코미디언들은 적어도 3년에서 7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7년 동안 제가 잘 할 때까지 좀 많이들 와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제가 무슨 이제 코미디 클럽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 소름이 돈을 벌면 코미디 클럽을 차려서 거기서 이제 레귤러로 하자 이거였는데 모든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이제 뭐 주말 공연이 문제가 아니라 공연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했죠. 하고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이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었죠. 학원을 하려고 저는 그때는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학원을 하는 것도 물론 돈 수익 면에 있어서는 더 낫겠죠. 근데 이제 돈은 어찌됐든 간에 항상 수단일 뿐이고 차라리 조금 돈에 쪼들리더라도 뭔가 진짜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거를 하겠느냐 하면 이제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 클럽 이름 정했어요? 뭐예요? 코미디 헤이븐. 주황색 불로 해가지고 하나 정도만 켜놓고 되게 들어오면 어두운 분위기일 거예요. 당황하지도 않죠. 그냥 딱 보면 뭐 액자나 이런 거 포스터로. 그냥 일단 우리가 고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좋아했죠. 네, 그냥. 코미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닌 내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무대 쓰는 거를 좋아하던 체질이었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낮춰서 살다가 그냥 애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탁 불이 붙은 거죠, 여기에. 이게 말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부인한테.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거는 모릅니다. 또 저 또 혼자 벌거든요. 첫 번째로 코미디 헤이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아직은 대한민국에 직업은 없지만 나중에 직업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코미디만으로 사람을 웃기는 일만으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학교 아니면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년도에 공채가 안 뜨고 18년도에는 진짜 방황을 하다가 몇 년 하다 보니까 공채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무대에서 그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그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희극인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 마인드 자체가. 1년에 뭐 한 번 있는 시험 1분밖에 안 보는 거, 이걸만 쫓으면은 마음이 좀 시험 치고 나면 허한 사람들도 있고 막 못 견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공채 시스템으로는 생각보다 슈퍼스타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코미디를 잘하는 친구를 뽑는다기보다는 뭐 지금 개그 콘서트에 좀 못생긴 친구가 필요해 라고 하면 못생긴 애를 한 명 뽑고, 혹은 뭐 뚱뚱한 애가 필요해 그러면 뚱뚱한 애를 한 명 뽑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김영희라고 이제 장애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공채 개그맨이 절대 못 돼요. 얘가 되게 웃긴 애더라도 공채 개그맨이 될 수 없으면 한국에서는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코미디언으로서. 근데 스탠드업은 다르거든요. 김영희도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이거죠, 제가 말하는 건. 평등이라는 건 기회의 평등이고 기회의 균등이고. 저의 장점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장애. 오히려 장애. 네,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되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코미디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밝게 해서 이거를 웃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곳에서 위대한 코미디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소수자들, 사회적 소수자들, 그 사람이 코미디언이 돼서 그 사람들 대신에 위에서, 무대 위에서 일가라는 순간 그 사람들은 엄청난 쾌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팬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평등한 사회? 섹스! 한국이 스탠드업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스탠드업 공연을 즐기는 일반 관객의 생각도 궁금했어요. 마침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죠. 초창기 때부터 객석에서 크게 웃어주시던 분들인데. 소수자성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어딜 가나 해결된 게 아니고 코미디를 떠나서 그냥 일상에서도. 예전에 한번 제 친구 중에 그 인공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랑 같이 9살 때, 9살 때 할아버지께서 저랑 같이 장애인 올림픽을 보시다가 갑자기 정말 뭐 무슨 대화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병신 육갑하네 이러고 나가신 거예요. 방을. 웃기잖아요. 근데 웃긴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코미디 소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코미디라는 것이 시작될 때 기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억압된 자들이 저항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코미디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풍자로서의 의미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희화화하는 거니까 장애인은 기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코미디에 성립할 수 없지 않을까. 추천드리면 저는 하산 미나즈라는 무슬림 인도계 미국인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냥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무슬림으로서, 인도인으로서, 미국의 진짜 소수자로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고. 상황이 구체적이고 재밌습니다. 알파고. 예, 선생님.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알파고입니다. 한국에 온 지 14년 됐고요. 2004년 때 왔거든요. 원래 직업은 외신 기자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외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터키 사람으로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 그건 좀 약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터키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형제 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형제 나라의 그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서 한국 저 기사는 났는데 댓글 보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외신 기자 알파고는 자기처럼 엘리트 친구들을 불러왔다. 뭐 변호사, 의사 등등등. 밑에 댓글 다 이래요. 뭐 그래봤자 23세기들 아니냐.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웃어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한테 특히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계속 자신의 이야기가 더 살 수 있는 거고, 내 정체성으로 인해. 클럽이 생겼지만 코미디언의 수가 관객 수보다 많은 날이 꽤 있었어요. 그때 클럽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있었는데 2018년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 그날은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잘 잡고 오신 거예요. 네, 어제도 이분이 공연하셨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게스트 코미디언 남희철! 클럽에 잘 알려진 연예인이 공연자로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 저 아니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오만했거든요. 저 아니면 방송국 안 돌아가는 걸로 알았는데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지선이라는 사람이라는 친구를 한참 만났을 때 화상 입었던 동생인데 그때가 안면마비가 제가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제 인생을 바꿔줘가지고 이제 코미디 무대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하고 살 건 아닌 것 같은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하고 합을 맞추고 이런 것만 하는 게. 1박 2일도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1박 2일도. 근데 나는 그건 못해. 막 카레 재료 두고 싸우고 흥분하고 막 고기 못 먹는다고. 한우 한우 다 협찬이잖아. 이따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부터 개그맨들보다 다음에 아고라나 트위터나 거기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더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진짜 한 50 먹으면 나도 이제 발언의 강도를 좀 더 솔직하게 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일 유병재가 툭 튀어나오더니 남희석 선배님 표현을 빌리자면 갑자기 네가 선빵을 이렇게 날려줬다. 그래서 놀라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으니까 좀 네가 먼저 해줘서 참 고맙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뭐 제가 관심 있어 하니까 형 목요일날 공연인데 한번 갈래요? 그래서 시간이 한 번 안 맞고 그 다음에 같이 갔죠. 그 풋풋함이고 그 풋풋함으로 오히려 들어와서 건드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미디언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정치 얘기와 섹스 얘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겪은 거
안 겪은 건데 내가 겪은 척 다 섞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나도 못하는데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네. 되게 좀 멋을 부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공식을 가져와서 이제 툭툭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면 김치찌개만 먹는 관객들이 왔는데 포크하고 나이프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첫날 오픈하는 날 가서 뜨악했던 게 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왜 여자를 따먹는다, 여자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 소재를 가지고 나와? 저거 어떻게 풀지라고 봤더니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먹는다는 문어예요. 그 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 진짜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단어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자가 남자를 먹는 거라고.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애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무대에서 한 거지. 근데 그럼 얘가 이걸 가져왔을 때는 다음을 어떻게 하나 봤잖아. 없어. 끝내 객석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했던 거예요. 안 웃는 니들이 아직은 조금 적응이 안 된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시바이 하는 친구 있죠. 중국인이 천국에 제일 많이 간다는데 내가 못 듣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감이 늦어서 못 듣느냐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 적정한 일반 수준의 사람이 안 웃었어요. 근데 그걸 또 써요. 또 쓰고 또 써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체인지하면서 조금 추가를 하든 빼든 뭐를 하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스탠드업 코미디를 리스펙트하는 건 리스펙트 안 하는 것 같아요. 백이 아무리 들어와도 안 돼요. 이 코미디언은 그 어떤 영향력도 안 받아요. 이거는 정말 웃기는 놈은 웃기는 거예요. 그 법인 등록 때문에 등기부 등본 받으러 왔거든요. 새로운 법인이라는 어떤 무형의 실체를 하나를 만든 거죠. 피부에도 자주 쓸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한 1년 안에. 아, 1년이 뭐야 지금 한 3개월 안에 지금 추석 특집 때 기대하세요. 추석 특집 때 외국인이랑 같이 나갑니다. 맨 마지막 장면은 풀 메이크업해서 연예인처럼 찍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도. 아니 그게 그까지 그렇게 코미디 그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무슨 법인을 만들어? 아 크게 만들어요. 제가 꿈이 원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회사가 되기 그러니까 나는 잘 되기를 바라죠. 형 나 1금융 대출이지 안 되겠지? 얼마 정도 바꾼데? 스펀지라고 보면 돼. 다 빵꾸 나 있어요. 우리 행사 물이 줄줄 새. 이번 주에 그 남이수 선배 얘기해놓고 블로그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스페셜 게스트가 또 있습니다. 오케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미디언 스페셜 게스트 코미디언 김영희. 김영희 씨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올라오는 이게 뭐 계단이 있는 무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지에서 평지로 올라오는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이미 눈물이 너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제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토요일에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아 이게 뭐지? 근데 왜 울라고 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눈물이 나려고 했지? 그래서 끝나고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진짜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 눈물 날 것 같았던 무대는 최근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공개 코미디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내가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재미로 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진짜 걔가 재미없어지고 회의감 들고 자존감 없었는데 짜릿했어요. 섣불리 야 나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얘들한테 못 했어요. 그러고는 계속 미련이 남고 딴 데에다가 내가 시작하는 거에 대한 것도 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 뭐 이상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네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은 막 짜증나고 그럴 것 같지 않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들은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장르가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아줌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연령층, 저를 사랑해줄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가. 이 중년들 아줌마 아저씨들 이 팬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이유가 그 악플을 못 쓰세요.
얘랑 나랑 그 느끼는 무대는 큰 무대 작은 무대가 상관이 없어. 압박감이 고마워 이 새끼야. 저는 선배님 아 하시기 전에 진짜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 아 너무 고마워서 난 지금껏 알고 있던 코미디는 잊어라. 무대와 마이크 하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웃길 수 있다. 스탠드업 라디오 쇼. 그 안영미 체육의 에헤 라디오라는 새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애초기의 의도가 시사 풍자였습니다. 좀 B급으로 풍자와 코미디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과 잘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강하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스태프들 다 같이 데리고 한번 가서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 갔던 겁니다. 이재규 씨 하고 나서의 반응은 조금 좀 무서웠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 코너를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새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악플, 뭐 안 좋은 반응은 뭐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은 제 뚝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예 없어버려. 근데 형 되게 떨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있을 때는 오히려 안 떨었는데 두 번째 거 하고 나서 앉아서 토크하는데 엄청 떨더라고. 아니, 보통은 점점 하면서 몸이 풀리는데 이 형은 하면서 몸이 점점 풀어. 내가 우리 첫 공연할 때 그 정도 떴어. 거기도 그런 루트가 있더라, 스페인도. 저는 가서 스탠드업 코미디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장점이 뭐지?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웃기려고 하는 거, 스페인어 조금 할 줄 아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 스페인어로 사람들을 웃겨보자. Hola, no soy chino ni japonés, así que soy coreano. Dar un chiste coreano. ¿Está bien? Ya, voy a empeza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병선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역사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수위는 제가 갔던 곳에는 다 열려 있어요. 대통령 까는 거, 뭐 국회의원 까는 거. 근데 나중에 저는 이 감을 갖고선 그때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베르나베우 가서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거기서는 안 터져요. 왜냐, 여기는 화이트 칼라.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래 갔던 곳이 할렘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정치인 까면은 정치인 뭐 지지하는 사람 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의 입장에서 그냥 강자들 까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화이트 칼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강자니까 거기서 괜히 대통령 까면은 안 웃고 거기서 갑자기 섹스라는 단어 직접적으로 하면은 안 웃고 여기도 그런 선이 존재하더라고요. 결혼 아예 안 해 이제? 못하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지. 월화수목금 다 저기 나와. 하고 싶어? 가끔. 뭐 때문에? 안정감? 아니 거기 있는데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그냥 씨발 지금 막 놀고 나도 그거 만약에 한다면 나도 그것 때문에 무대 때문은 아닌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거. 나는 무대 때문에 하기 싫은 거는 그냥 평가받는 것 때문에 하기 싫어. 그래 그거 무대 올라오는데 그렇게 돼야 되잖아. 아니 관객한테 평가받는 건 상관없어. 아니 그럼 근데 그 전에 수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 전에 평가받는 게 싫어. 지금 형도 느끼겠지만 지금 누구한테도 평가를 안 받고 있잖아. 누가 뭐 손대고 막 그런 거 없잖아. 뭐 해봤자 우리 코미디언들끼리 서로 막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하고 이 정도 터치지 뭐 야 다시 해와 이런 거 없잖아. 난 그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코미디가 너무 재밌어졌어. 그럼. 그렇다는 것은 사실 대중적이진 않은 것이죠. 이제 자기 관심사, 자기 그 내용을 자기가 정하면은 누가 옆에서 이제 뭐 코미디언이 된다 혹은 뭐 방송에 나가려면은 코너를 짜서 누구 검사를 맡는다는 그런 과정들은 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먹힐 것인가에 대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그 대중화라는 게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대중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 B, C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 내 거 갖고 일단 해야 돼요. 내 거. 근데 내 거 했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 사람 입맛에 맞추면 안 돼. 분명 그거 좋아하는 사람 생겨요. 왜냐면 나도 내가 좋아하니까 나 같은 사람 어디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꼬이게 만들다 보면은
그게 어떤 매니아층이 생기고 그 매니아층이 두꺼워지다 보면 전 저절로 대중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과 매니아의 관계,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되 그분들이 스스로 좀 매니아라고 깊게 소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나의 팬이고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촌스럽거나 싫지 않고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다수보다는 매니아적인 측면이 강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죠. 그래서 대중화하는 작업은 좋지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코미디 감이 웃음이라는 건 시청자와 관객이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바뀌면 또 한번 맡아보고 감독님이 바뀌면 또 그때 거를 한번 맡아보고 같이 했던 그 끝사랑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전 감독님한테는 까였던 거니까. 앞에 걸 다 없애버리고 자기의 대안도 없이 없애고 무조건 새로운 것만 해야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나야? 잘했어. 잘하고 있어. 요즘 죽겠어. 왜? 힘들어 죽겠어. 이게 재밌잖아 근데. 재밌는데 뭔가 전지라는 느낌 아니냐? 약간 멈춘 느낌. 멈춘?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5년 정도에 완성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6개월 만에 막 클럽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내공 싸우면 되지 뭐. 그냥 약간 과부하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우리 4명이 감당해야 할 게 엄청 많아졌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린 아직 실력도 부족한데 사람들은 그 이상을 또 바라고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클럽도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원래는 천천히 가고 싶었거든 진짜. 병선 씨는 인터뷰가 끝나고 꽤 큰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좋은 결과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기로 했죠. 6년 전에 시작했던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계기로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형태들이었는데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새로운 물줄기가 하나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죠. 당신을 위해서 이거 제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이거. Toughest girls from toughest tongue. Please welcome Dream Girls. 네, 우리 김영희, 그다음에 정채형, 이용주, 한기명, 박철형. Here are the teams of stand-up live comedy show. 김명수, 정세영, 이용주, 박기명, and 박철형. 이분들은 아직 한국어밖에 잘 못하니까요. 네,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스탠딩 개그의 자 선두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보여드릴 게 많이 없는데 내년에 개막식에서 한번 무대에서 찾아뵙는 걸로. 저희는 스탠드업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하면 짱띠 나야 되나요? 네, 후천적.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코미디언 정재형. 제가 그냥 제 마지막 할 때 거의 좀 여지를 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농담인데요. 이렇게 말하고서 이름들. 네. 풀샷 한 번 보자. 풀샷. 어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내서 입는 거가? 내서 입으면 너무 밑까지 내려. 엑스라지. 고맙다. 한 단 접어서. 오늘 저한테 복 받으셨나요? 네. 정말 슬프나? 오늘 어떻게 제 코미디 어떻게 제 코미디의 매력에 빠지셨어요? 감당할 수 있겠나? 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체에서 여전히 관심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기보다 시간이나 지면을 채우기 위한 소비재로 사용되는 느낌이 강했어요. 굶어 죽게 생겼구만. 무릎 꿇어서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픈마이크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 스탠드업 코미디는 무조건 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여자가 밖에 차를 끌고 나와. 집에서 애들이나 보지. 뭐라고요? X라고요? 여러분, X는 여성의 성기를 쑥대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걸 정말 알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객들이 웃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 관객들이 이제 불편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는 헤이븐이 다 그거를 뒤집어 앉게 되는 꼴이 되니까.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그림만 보고 앞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는 그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코미디 클럽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못 해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누가 뭐 이런 깊은 조언을 받을 때도 사실은 없었던 거고. 오늘 공연 준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네,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죠. 눈 감았다가 뜨니까 지금 세 달이 사실 지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가 풀 거 다 풀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 진짜 선택해야 될 부분을 선택하고. 제가 지금 3개월 정도 진행을 해본 결과 오픈마이크를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게 진행을 해본 결과 나가는 관객들의 피드백을 저희가 몇 번 들었을 때 그거에서 오는 손해가 좀 컸다. 본인이 진짜 코미디언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려면 그걸 뛰어 들어가가지고 피부로 느껴보고 아 여기가 뜨겁구나, 여기가 차갑구나, 여기 이거 쓰구나, 이걸 안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색깔로 그 다음에 툭 뱉어야지. 그냥 훅 지나간다고 이건 저거야, 이건 저거야, 이거는 코미디언 예술가가 아니지. 웃기면 된다고 하고서 이제 센 얘기 해도 된다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못 웃겨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사실. 그냥 그 단어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개인적인 쾌락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농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농담은 양방통행이지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웃어야지 완성되는 거지. 농담을 던졌는데 저쪽에서 불쾌하면 그거는 상처를 주는 거지 농담의 기술이 아니야. 여기가 이 공간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대를 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뭐 초심이라고 하면 초심이고 이 무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완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 미국은 전통이 길잖아요. 전통이 긴데 갑자기 이걸 때려박아 버리면은 컬처 쇼크가 온단 말이죠. 그 컬처 쇼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일원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있는 씬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아니면은 충격이 오거나 하면은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죠. 어떤 탄탄한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다면 대중이 원하는 게 뭐고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교집합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해 나가는 게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상당히 긴 시간 코미디언들끼리 토론을 했어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하는 방향은 같았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이었죠. 오픈마이크를 여러 번 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렇게 정돈을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헤이븐 연거를 후회한 적 있다 없다?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사람인데. 이난이 형 없었으면 저는 근데 진지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난이 형 없었으면 정말 못했어요. 한 진짜 1, 2년 동안 오픈마이크로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테이지 6의 첫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정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경험이라는 건. Let's get together now, you'll see just how this life is supposed to be. Come on. 시즌 4개 하면서 원래 가져왔던 호흡이 원래는 지금쯤에 끝나는 호흡인데 한 달 더 이렇게 가니까 좀 지쳐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예요. 근데 팀원들이 되게 똑똑해요. 진짜 항상 좀 돌아볼 줄 알고 대화가 통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약간 나태해져 있으면은 서로 좀 돌아볼 수 있고. 역시나 이 꿈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합쳐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혼자라면 사실은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걸 생각하고. 할로윈도 지나고 최정윤 씨는 다가오는 자기 생일에 맞춰서 작은 이벤트를 기획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오늘은 사실 공연 이름은 참한 여자지만 그냥 최정윤 똥꼬쇼에 가까운 그런 공연이고요. 나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이 있는 사람들 20명, 30명만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내가 한풀이를 하고 싶다. 이게 전부였어요. 1년 안에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른 장난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저의 직업이었어요. 그것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나머지는 저는 너무 떨려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성인용품을 창업하고 정말 저도 나름의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국에 너무나 많은 중년 여성들 30대 중반부터 50대, 60대 이후까지 자기의 몸을 너무 모르고 있다. 제가 제 자신의 성에 눈뜨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6살 때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인 성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합니다. 선생님도 성추행 피해자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을래? 당시 6살이던 선생님의 속옷을 벗기고 만지고 갔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저도 사실 너무 슬퍼요. 왜냐면 너무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넌 당당하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그 이후 25년 동안 네 몸에 뭐가 기어다니는 이상한 더러운 느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저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평범한 척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항상 뭔가 더러운 느낌, 지저분한 느낌, 하지만 또 즐겁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게 복합적인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친구들이건 가족이건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안에 숨겨있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지금 바로 어떤 스탠드업의 형태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 형식이 미숙하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됐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0분 동안 막 떠드는 이게 저는 시작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용기를 주었거든요. 너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서 그 방법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걸음마를 떼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전엔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정말 모르는 사람과 대화만 해도 손이 발발발 떨리고 무대에 서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무너지고 부끄러운 30대 중반마저도, 30대 중반에 정말 어른스럽지 않은 모습마저도 여러분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이 기획의 가치는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여기 안 돼! 인생의 자기 무대에 서는 그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거든요. 그게 뭐 진짜 말 그대로의 무대에 올라가든, 뭐 어떤 남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분야에 도전을 하건, 그래도 관객 3명 있지만 나는 그 무대에서는 나 혼자 말하고 내가 주인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제는. 저 뺄 때 핸드폰 찍거든요. 마지막 카운트다운 사회를 맡은 김건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른이 37분 남았습니다. 사실 두 친구는 저희보다 어려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네, 고민 같이 나눠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손 들어.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뭐 어떤 주제도 괜찮아요. 좋은 배우가 되자라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회사를 4년, 5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재작년에 때려치고 지금 계속 프리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진짜 많이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 때려치고도 저는 후회가 없고 우울했었는데 우울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맨날 달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으로 0으로 시작한다, 달려간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루자 바라던 모든 것을 새로 태어날 나에게. 내 멋대로 살 것,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질 것, 더 욕심내고 더 미칠 것. 수고했어. 그리고 30대도 잘 부탁해. (2019년) 새해가 밝으면서 코미디언들도 뭔가 기대에 찬 것 같았고, 더불어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기로 했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통 미국식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이분이 개명까지 하셨어요. 근데 미국에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코미디언 케이니 박수 주세요. 그 처음에 이거 딱 만들 때
래프 팩토리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한국의 유튜브가 래프 팩토리 배경으로 한 영상밖에 없어가지고 루이스 CK의 코미디 스토어 라이브라는 스페셜이 있는데 그 대학교의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 100% 영어로 강의를 하는 학교였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영어만큼은 되게 잘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졸업하는데 성공을 했죠. 대화하지 않고 일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요? 위에 사인들이야? 다녀간 사람들 사인 읽어 있다. It's weird. This is weird, just so you know. Hi, I'm Kevin Shea. Roughly 18 years ago, I started in 2001, 1 month after 9/11. One of the worst sets I ever had. It was horrible. There was only 2 people at the bar, and the only person laughing was the bartender. It's huge now. I mean, stand-up wasn't nearly as big in entertainment when I first started. It was like a niche kind of thing, but now everyone watches stand-up. So I think stand-up has always been a big component. It just fluctuates on how often they use stand-ups. If I wasn't an adopted Korean, I don't think I would be as funny as I am now. Stand-up's role in society, no matter what it is to make the funny out of the horrible, is to make the funny out of the uncomfortable. You know, it's to make light of every situation. I feel like nothing is off limits. I think you should be able to talk about anything as long as it's trying to be funny without being malicious. Comedy is an art, so it's subjective. You're always gonna have comics that upset someone. It's hard because especially when you're first starting out, or just any place that doesn't see stand-up, they don't want to hear graphic material, like sexual or dirty or explicit, and they can be offended. And they have every right. That's the best part. You should, if you're offended, be offended. But it's not your show. So I don't think people in the audience should say, hey, because the comic on stage knows it's not good because there's quiet. That is the best reaction, quiet. And you're like, this is an art, it's a job. I always say, take your job seriously, not yourself. So when the audience is out, don't take it so seriously, enjoy it. But that person on stage, it's work. So they should take it seriously. I will tell anyone who wants to do stand-up, like I say, it's an art. And like with any artist, it's a struggle. But you have to be willing to commit to the art. And I'm not saying you don't need to live poor, because you can still have a day job, like during the day, a part-time, and then focus at night. Your first 5 years, you love it. You just love doing stand-up. And then years 5 through 10, you think you're the best. You think like, I'm the best, I don't need to know anymore. And then years 10 through 15, depending on how your success is, like if you've gotten to a level of success and you're doing really well, you're like, oh man, I've made it. But years 10 through 15, if you don't make it to where you want to be, you think to yourself, why am I doing this? And then after year 15, where I'm at, you're like, fuck it. This is it. Is the modern day jester from the medieval times. And that's one thing that stand-up can do, is that it can bring people together by laughing at each other and laughing at certain things in life that should be laughed at.
Because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right? Yeah, right. 지금요 저희가 인프라브 너무 좋지만 인프라브 와 있는 동안 코미디 스토어 오리지널 룸에 데이브 샤펠이 드랍인을 했대요. 데이브 샤펠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마이클 조던이랑 마찬가지잖아. 샤펠을 보다가 집에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나 하나쯤은 넣어줄 수 없겠느냐고. 제가 샤펠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찍으면 이게 영화가 되잖아요. So that's what Dave Chappelle is. People love him. He pops in and out. So we don't know exactly when he's going to be here. Okay. So it's hard to tell. You want to wander around to the back? Maybe you might see him leave. 알려준 대로 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샤펠은 이미 떠난 뒤였죠. 아 모레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 It lets people say what is real, and the audience chooses who they think is real. Because when you feels real, then you laugh. Well, like 고통스러워, like that stuff. And you know Koreans love 고통스러워, like Koreans. They said pain plus time equals comedy. Do I believe stand-up comedy will be big in Korea? Yes, but not fast. I would say 20년, 30년, it's gonna be like this. 영어로는 fine tune이지만 한국말을 몰라. 계속 그 빼쭉하게 만들어야 돼. 그거 칼같이 계속 그거 해야 돼. 야. 그래서 그게 오래 걸려. 요번에는 이 단어 썼어. 다음에는 이 단어 써야지. 어떤 거가 더 웃어서 사람들이 이 단어. 오케이 그럼 이제 이제부터 이 단어 써.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셰펠 나오는 스케치는 한 60%가 70%가 니오가 다 쓴 거야. In America, the Mount Rushmore, the top guys historically, Richard Pryor, Eddie Murphy, Chris, Dave, Bill Burr, George Carlin, Bill Cosby, Brian Regan, Jerry Seinfeld. Like these guys all are really, really prolific, active writers. They wrote a lot of jokes. And same in the UK, like my friend Jimmy Carr's written like 8 hours. I'm a very successful, I've had, Netflix specials, and I had one start airing the other night. Sorry. Joke thief. It's never gonna end. I have a Kanye joke. I have like relationship stuff. Like that's the name of the game. Like the name of the game is write as many jokes as you possibly can, and you will be successful. I do a show once a week where I specifically do new material. It's every Tuesday, and it weighs on me because I'm like, I got to do new shit on Tuesday, and a lot of it bombs. But knowing that I have to do that has been very helpful. And I've been doing it for like 7 years, every Tuesday for like 7 years. So like, you're basically Socrates or Plato. You just have to walk around and try stuff. That's it. You're a philosopher. You're a philosopher that has to get laughs. Every week, once a week for 7 years. Okay. That's a guy who was already successful. No, it's hard, but the thing is, if you succeed in America, they'll give you $100 million. Like, but it's fun, man. Yeah, it's fun. right. Like, what would you rather? What's better than that? And I've been around it for almost 30 years, and it's still my favorite place. All right, I gotta go. Yeah, thank you so much. Yeah, of course, man. Yeah, I had to answer some questions. 그래서 코미디는 많이 알아야 돼. 뭐 다 읽어. 읽는 대로 다 읽어. 배워. 계속 배워. 계속 배우고 계속 읽고. 그날 또 헤이븐으로 촬영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크게 시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게 사실 싸울 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싸울 때. 요즘 특히 페미니스트와 안티 페미니스트 싸우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는데 자기 주장 되게 강하고 근데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농담을 take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Can't take jokes. 그리고 코미디언들은 can't take criticism.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를 코미디언들이 너무 못하고 놀림 당하는 거를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상극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루이 C.K가 하는데 뭐 일부분 공감을 하고 일부분 뭐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제일 잘 맞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페미니스트 관련 이슈가 많았고 이미 범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여성들의 행진 이런 걸 준비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병선 씨가 제공해준 스페인에서의 행진 모습을 보면 유럽의 상황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한테는 과연 선택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이 페미니즘을 되게 막 논리 정연하게 아니면 약간 설득하듯이 아니면 약간 정치적인 기조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다 그런 한 톤으로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싶진 않았고 약간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덜 주면서 근데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당신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싶은데 그게 조금 더 파급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게 좀 유머러스한 방식이 아닐까. 마리아의 상대는 신이잖아요. 과연 고작 인간 주제에 신을 상대로 싫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뭐 여자를 때리는 그런 조크.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그게 뭐 엣지 있고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많은 여자들이 맞아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담을 몰라서가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는 낄낄낄 웃기다라고 하지만 근데 진짜로 여자는 맞아 죽거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남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처녀여야 했던 걸까요? 여자에게만 보수적인 남자는 자기 남성성에 자신이 나는 여자들이 더 편하게 남자의 시선으로 억지로 기분 나쁘지만 하하 그래 이게 웃긴 거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안 웃으면 나만 예민한 사람 되는 거니까 웃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시각으로 편하고 좀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여자가 좀 마이크 잡고 하고 싶은 말 하자 뭐 잘하면 어떠고 잘 못하면 어때 약간 이렇게 맘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을 같이 만든 거죠. 별거 아니지만 몇개 사는 친구가 너무 인생이 재미없어서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집을 나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이 즐거웠어서 이혼했어.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뭐 웃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치유를 받았다. 뭐 요즘 말로 힐링을 했다.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무대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저한테 스탠드업 코미디란 하면서 점점 그런 쑥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고 또 오늘같이 이제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라는 기회도 생기니까 저 자신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 열정을 갖고 해야 돼. 너의 능력이 중요해라고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예뻐야 돼. 능력이 있으면 뭐해. 못생겼는데.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계신데 그 강사님이 여자들은 웃기면 매력 없어. 누가 감히 여자가 웃기려고 해. 후벼 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어딜 가도 뭔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고 할수록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또 더 어렵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계속 피하다가 계속 피하기만 하면은 이제 답이 없다 싶어서 그냥 아예 어떻게 하면 이걸 한 방에 딱 극복하고 깰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 이 스탠드업 코미디랑 그런 부분이 맞물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들이 블러디 펀이라는 피 튀기에 웃긴 여자다 이런 어떤 좀 센 이름을 걸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은 마련됐고요. 수많은 이런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코미디가 존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숙명이네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관객 수가 영희 선배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설날이 지나고 김영희 씨가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즈음 좋지 않은 일이 같이 생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스탠드업의 정의라고 할까요? 가장 스탠드업 코미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2019년 1월 3일 2019년이 된 건데 저는 사실 아직 2018년에 조금 머물러 있어요. 네.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아니에요. 그런 반응을 하면 좋지 않아요. 네. 제 눈물도 웃으세요. 근데 다이어트도 보면은 시즌별로 약간 유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또 필라테스로 살을 빼기도 하고 또 뭐 크로스핏으로 살을 빼기도 하고 뭐 헬스로 살을 빼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좀 트렌디한 거를 쫓아가는 편이고 유행을 좋아해요. 따라가는 거를. 그래서 저는 비투로 살을 뺐어요. 네. 진짜로. 한동안은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몸무게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뱃살이 막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참 내가 여자라고 느낀 게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몸이 존나 예쁜 거야. 뭐지? 이런 상황에도 웃음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콧물을 그리고 올라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자들이 김영희 씨 비투 사건에 휘말리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비투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김영희 씨 도의적으로 원금은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원금 말고 이자까지 달라 그러면 앙당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 산 건 아닌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어요. 믿어주시고 막 연락도 오고 막 문자도 오고.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유형이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이 오열형. 존나 힘들어요 이러면. 전화가 와 받아. 김영희 니 좆된 거 아이가? 괜찮나? 죽지 마라 살아야 된다 죽지 마라. 이제 두 번째 유형이 그 메소드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로수길에서 이제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어요 친구가. 여기다 언나. 미세먼지 장난 아니지? 야 김포에서 온다고 수고했다. 골라봐라 배고프다. 눈 덜덜 떨고 있어. 여튼 오늘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작은 거에도 되게 고마울 때거든요. 지금 굉장히 또 예민할 때고. 그런데 너무 감사드리고 씨발 밑에가 오야 되는데 여기가 오고 있어. 나 역시 이걸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던 장르고 그런 느낌에서 끝은 모르지만 좋을 거라는 기대에 그냥 가는 거죠.
처음으로 드디어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드디어 매진입니다. Sold out. 90에서 100 정도에서 의자를 더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매진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매진이 됐습니다. 분위기요?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행복하자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과연 지금 다들 행복해하고 있는 것인가? 쇼는 커졌는데 이렇게 전투청이 땅은 커졌는데 그 안에 있는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뭐 수익이나 뭐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나아지진 않고. 제 생각은 이걸로 지금 뭐 돈을 못 벌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한 장르에 뛰어들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희생만 너무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앞단에서 뭐 나름대로 분투하다 보니까 쏟은 노력이나 에너지나 시간에 비해서 물질적인 것들이 너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게 지쳤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것들, 진짜 다음 달은 뭐 어떻게 지내지? 사람들끼리 멀어진 게 가장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예상 못했거든요. 계속 끈끈할 줄 알았고, 왜냐면 힘드니까. 힘들면 끈끈해지잖아요, 보통. 그 생각들도 되게 오래 되다 보니까 내가 스탠드업을 왜 하려고 했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순례자인 거 마냥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 스탠드업을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난 뭐였지? 근데 내가 스탠드업 왜 한 거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러고 싶었던 걸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크 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고, 내가 뭐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더라고요. 그냥 자아를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자아 실현하는 거죠. 그냥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결과물은 없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드는 동시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되게 행복한 게 많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불행한데 행복해요. 어찌 보면 좀 비극인데 행복한데 불행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보면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벌써 행복을 안에 있구나. 행복에 있는 바운드리 안에 들어왔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보니까 돈을 벌자. 돈을 일단 벌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코미디든 뭐든 하지 않겠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코미디니까 코미디를 벗어나지 않는 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관객분들은 만약에 이게 안 나가고 본다면, 보실 수 있다면 그때 제 눈빛이랑 지금 제 눈빛이 어떻게 다른지가 보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뭐 다짐은 비슷할 수도 있고, 1년 반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또 있고, 그동안 성장한 것들이 있을 거고 좌절한 것들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내가 한 10년 뒤쯤에 돌려봤을 때 나는 어디서 이 영화를 보고 있고 어떤 모습이 돼서 보고 있고 보면서 무슨 생각할지, 그때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좀 지났는데 헤이븐도 없어지고 뭐 영희 선배도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떠난다 그러고 몇 명 안 남고 새로운 식구 꾸려야 되고 하게 되면
그만두진 않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제가 가졌던 생각이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웃기는 게 목표인데 유명해지면 좀 더 잘 웃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좀 더 잘 웃어주기 위해서, 나의 목표는 웃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유명해지자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좀 더 수월하게 웃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런 시기는 또 왔다가 갔다가 할 것 같아요. 또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또 오고 그냥 파이팅 해야죠 뭐. 뭐 방법 있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리군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1주년. 좋네요, 기분. 근데 너무 1년이 빨리 갔네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은 코미디언 그 단어가 조금 입에 안 붙긴 하는데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최정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화됐구나 내 주장에. 그 희열이라는 건 참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 혹은 내가 그리는 청사진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가치관, 세계관 그게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는 즐거움. 내 콘텐츠 뭘까 해서 결론 내린 건 그냥 내 삶,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스페인어로 개그하는 사람, 이거 자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얘기를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공감이 됐을 때 이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닌가. 내 가치관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뮤지션 혹은 뭐 작가, 뭐 영화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코 그런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항상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안 웃기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얘네들을 웃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그 무엇을에 대한 고민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인 거죠. 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0년 후에 이제 좀 잘 나가는 한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10년 전에 좀 이상한 형이 여기 있었다고. 근데 그 형이 뭐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게 나의 골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직도 그렇고. I think just to keep doing stand-up. Be as funny as I can till I can't do it anymore. Get on stage as much as possible. You're on, the more comfortable you get, the easier it is to find what you want to say. Keep writing. But in Korea, don't be afraid to not get laughs. Yeah, it's okay, because it's brand new. 마이크 앞은 너무나도 냉혹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냉혹한 자유로운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영화에 지금 가 있는 거기다 쓰는 돈을 여기다 일부를 쓸 수 있는 매니아들이 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럴 때 누가 볼 거냐 믿고 가서 즐거움이죠.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야. 처음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스타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이렇게 하는 데서 즐거움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웃으면 즐겁거든.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요. 필수. 부정들 조심해 오늘 래퍼고 노래하는 지대 솔레 요령들 남들 위에 누구 나한테 가는 지대까지 원래는 여기서 끝이었다. 편집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배급사를 찾고 있었다. 뭔가 마음이 고단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지금 막 저랑 대현이랑 재영 씨랑 동훈이랑 이렇게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회의분을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번 달 말까지 한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28일이겠죠. 28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공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이게 되게 기분이 묘하다. 똑같아요. 저희 지금 다 여기에 엄청 오래 쏘고 이제 거의 막바지였는데. 저도 이제나 들었어요. 지금 막 듣고 이제 감독님한테 지금 연락드리거든요. 네. 네 감독님. 뭐 항상 그러니까 흑자가 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거는 뭐 이게 그렇게 시장 가치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그거는 저도 뭐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사비로 이거를 계속 메꾸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저도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거를 더 끌고 가봤자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일시적으로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더 금전적으로 손해를 더 많이 보기 전에 그만해야지 이제 뭐 1년이든 2년 뒤에든 어느 정도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공간에 대한 마무리뿐이지 사실 원래 뭐 이 공간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언들이 있어야 코미디가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예 수학이 없었던 거는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인원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모였고 어쨌든 저희는 감독님한테 감사하죠. 찍어주셨으니까 그게 남으니까. 아 진짜 1년 반 하얗게 불태운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나는 무대가, 악보가, 그리고 캠퍼스가 없어져도 예술가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 어딘가에서 큰 웃음을 주길 그들에게 바란다. 여기 이렇게 무리해서 있으면서 되게 배운 것도 많았고 혼자 있으면 못했을 경험들도 너무 많았는데 지금 사실 생각하는 건 좀 혼자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가지고 이번 시즌 하고는 저는 팀에서 나가서 그냥 좀 개인으로 한번 계획했던 것들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해결이 잘 돼서 원금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돈이지만
합의가 잘 돼서 제가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고 2001년까지만 해도 탑골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판을 만들어서 한 분 김한유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시작하면 300명의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새로운 것들, 가능성들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 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자신 있게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몰라요, 여전히. 말 안 하고 이렇게 좀 진짜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면서 계속 공연하고 있는 거죠. 또 최대한 맞추려고 하죠. 왜냐면은 제 어떻게 보면 꿈이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은 주위의 시선도 달라질 거고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고요. 뭐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저희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당연히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가치를 인정해야 선진국이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10만 원짜리 돈이 나오면 10만 원짜리 돈에 나오는 인물은 반드시 나는 우리 선배 코미디언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자리에 또 오늘의 그 주인이자 또 우리 또 이 마무리를 또 열심히 하실 우리 또 사장님 우리 데니얼 우리 물주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공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대에서도 이제 할 거니까 뭐 장소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소만 여기만 마무리하는 거지 앞으로도 공연은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